자, 먼저 이 페이지는 우리가 지난 TCP 소켓 프로그래밍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TCP 오버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TCP에 관한 그 특성들 중에 요 이제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제 그 구현 관점에서 특히 이제 연결을 종료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TCP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TCP에는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메시지 바운더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메시지 바운더리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메시지 사이에 세퍼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TCP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TCP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TCP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순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하는 그 메시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TCP 관점에서는 그냥 바이트의 연속된 바이트의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바이트와 바이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 TCP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들은 세퍼레이션이 없이 그냥 바이트의 연속적인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CP 프로토콜 역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굳이 세퍼레이션 하지 않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만큼 어, 바로바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구현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1과 메시지 2를 선언했습니다. 메시지 1은 hello world 1111, 그 다음에 메시지 2는 메시지 hello world 222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처음에는 메시지 1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2를 곧이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가 이제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내고 있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슬립 상태에 들어갑니다. 슬립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슬립 1은 1초를 쉰다는 얘기죠. 자, 1초 동안 쉬었다가 1초 후에 얘가 read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서버의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1초 동안 슬립하고 있는 동안 이제 서버는 헬로 월드 1111222 메시지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부 전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자체를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슬립 1초 이후에 깨어나서 이 메시지를 리드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이 read 펑션은 이 코드상 딱 한 번만 수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질문은 이 read 펑션은 이 메시지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읽어올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 1과 메시지 2를 분리해서 읽어올 것인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궁금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드 다음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실제로 출력하는 이제 루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각자 좀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했더니 자, 리드 펑션을 한번 이렇게 호출했지만 이 read 펑션이 읽어온 메시지들을 모두 출력해 보니 hello world 1111, hello world 222 이 모든 메시지들을 read 펑션 하나로 다 읽어오게 된 거죠. 이건 물론 조금 이제 어떤 일정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슬립 1초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서버가 헬로 월드 1111, 헬로 월드 222 이렇게 전송을 했다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두 메시지들 사이에 세퍼레이션을 인식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이 메시지들을 한 번에 읽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버는 이 메시지들을 전달할 때 헬로 월드 111과 그 다음에 오는 헬로 월드 222 사이에 구분 없이 이제 전달을 했다는 얘기죠. 자, 물론 write를 하게 되면
이 write를 한 순간에 TCP가 바로바로 hello world 1111, 그 다음에 그 다음 write hello 22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들 사이에는 딱히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리드, 리시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스트링들이 리시버의 버퍼에 다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읽어올 때는 굳이 이것들을 메시지를 구분하지 않고 읽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TCP의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의미는 이런 예제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이런 메시지 바운더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설령 서버가 write를 두 번 호출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는 이것들을 한 번에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고 하는 구현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UDP는 어떻게 될까요? 자, UDP는 메시지 바운더리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를 두 번 호출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클라이언트 역시 이 메시지들은 서로 구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리드를 두 번 호출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들을 읽어와야 합니다. 이게 UDP 관점에서 메시지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UDP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만 TCP 관점에서는 이게 다소 조금 실제 구현에서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에서는 내가 메시지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는 리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TCP의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write나 read 같은 것들을 TCP 소켓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때에는 꼭 이 read 펑션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읽은 바이트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 이상 더 받아야 된다면 실제로 읽어온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면 다시 또 리드를 호출해서 남은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특징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CP 그 서버를 우리가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서버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P든 UDP든 상관없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터레이티브한 이제 서버입니다. 자, 이터레이티브한 서버에서는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받고 또 이것을 핸들링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이터레이티브 서버는 이제 UDP 이 서버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서버가 메시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받으면 그걸 처리하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UDP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UDP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패킷이 리시버에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개런티 해주지 않고 커넥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한 메커니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면에 UDP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DNS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쿼리 리스판스 기반의 리퀘스트 리스판스 기반의 그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UDP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런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이터레이티브 서버를 이제 구현을 합니다. 자, 이것과 비교되는 타입이 바로 컨커런트 서버입니다. 자, 컨커런트 서버는 실제로 서버가 어떤 소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립합니다. 자, 그 연결에 대한 실제적인 처리를 분리된 프로세스나 혹은 스레드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핸들링을 맡기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 프로세스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는 역할과 그 다음에 그 연결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할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애는 이제 생성된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아 그래서 이제 TCP 서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컨커런트한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가 보통 이제 커넥션을 관리하기도 쉽고 또 그 이제 생성된 프로세스나 스레드에게 이것들을 이 클라이언트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이제 여러 개의 커넥션과 또 태스크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TCP 서버에서는 이런 컨커런트 형태의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거는 이터레이티브 서버의 이제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제 TCP 서버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리슨을 하고 난 다음에 accept를 들어가게 되는데 accept를 리턴하게 되면 어떤 연결을 맺은 그 커넥션의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제 리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비로소 클로즈를 한 다음에야 다음 커넥션에 대한 다음에 맺게 된 커넥션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터레이티브 서버가 됩니다. 자, 요것과 비교해서 이제 그 코드 레벨에서의 스켈레톤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형태는 이렇게 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억셉을 하고 근데 억셉 전에 이제 for문을 시작을 하겠죠. while문, 루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isten을 하고 루프문에 들어가는데 억셉을 하고 억셉된 커넥션에 대해서 뭔가를 수행한 다음에 커넥션이 종료되면 다시 억셉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또 다른 커넥션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터레이티브한 서버 타입이 되겠고요. 자, 컨커런트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나 혹은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슨까지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형태와 동일하지만 이제 반복문 안에서 보면 억셉을 한 다음에 이 억셉된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요 예에서는 포크를 수행을 합니다. 자, 포크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요것을 돌리는 메인 프로세스가 페런트 프로세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포크에 의해서 생성된 차일드 프로세스가 실제로 이 accept 펑션이 리턴한 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그 커넥션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포크가 0을 리턴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이 부분은 차일드 프로세스가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포크가 0 이상의 어떤 값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그 프로세스는 페런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페런트 프로세스는 accept가 리턴한 요것에 대한 커넥션, 이 소켓 디스크립터를 클로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클로즈한다고 해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가진 이 커넥션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페런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해도 괜찮은 것이고 페런트 프로세스는 이것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accept로 들어가서 새로운 커넥션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생성된 차일드 프로세스는 차일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제 리슨하고 있는 이 소켓 디스크립터가 파일 디스크립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받게 된 그러니까 요 차일드 프로세스가 처리해야 될 그 커넥션 그리고 그 소켓에 대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이제 종료하게 되는 그런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에서는 이제 에코 서버인데요. 에코 서버인데 이제 에코 서버라고 하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어떤 메시지를 에코 서버가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그 리시브한 스트링을 그대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 서버는 여기서 사용된 에코 서버는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구현한 코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켓을 만들고 TCP 소켓입니다. 속 스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서버의 IP와 포트 주소를 할당한 뒤에 리슨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시다시피 포문이 i는 0번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돌기 때문에 이 포문은 적어도 5번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억셉을 합니다. 자, 억셉에 들어가면 이 서버 프로그램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와서 커넥션이 성립이 되면 그 커넥션을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리턴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 소켓에 대해서 리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 리드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들을 수신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이 집어넣은 메시지들을 실제로 읽어온 양만큼 실제로 리드가 읽어온 양만큼 메시지에 있는 스트링들을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하자마자 그거 리드한 양만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이런 형태의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까요? 자, while 문이 종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read가 0을 리턴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종료가 될 겁니다. 즉, 그 얘기는 read가 0이 되려면 이 서버가 리드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종료하면 그때 리드는 0을 리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리드는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종료해야 이게 리드가 0을 리턴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온다. 자, 그때까지는 서버는 계속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요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전체 프로세스가 몇 번 반복되느냐?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 5개의 커넥션 혹은 5명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에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마찬가지로 TCP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서버의 IP 주소, 포트 넘버를 할당한 뒤에 이 주소를 정보를 가지고 서버에게 커넥트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가 입력하는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메시지들을 fget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받고 이 메시지들을 write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게 이제 보내주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write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fget를 통해서 받은 스트링을 write를 통해서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쓴 메시지의 양이 스트링 랭스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스트링 랭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while문에서는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이제 수신하게 됩니다.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이 수신한 메시지가 언제까지 전체 수신한 메시지, 리드에서 수신한 메시지는 receive count로 넣게 되고 이 receive count는 receive length에 계속 반복적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결국 receive length는 이 read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수신한 그 데이터의 양이 될 것이고 그 데이터의 양이 receive length가 string length, 즉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은 계속 수신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리시브 랭스와 스트링 랭스가 같거나 아니면은 리시브 랭스가 더 큰 경우에 비로소 while문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요약하자면 클라이언트는 키보드로 입력한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달하고 그 서버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길이만큼 다시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서버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는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하고 다시 요 while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while문은 유저가 Q 메시지를 입력할 때까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